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근처 작은 마을의 부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해맑기로 소문난 여종 연희가 있었지요. 연희가 웃으면 주변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도 야무지게 잘해서 머슴들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반나절 만에 끝내곤 했지요. 어느 날 연희는 작은 밭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김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다 젖어버렸네. 피할 틈도 없이 옷이 흠뻑 젖으니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차라리 옷을 벗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아무도 없으니 괜찮겠지. 올 사람도 없겠다. 옷도 말려야 하니 연희는 나무 밑에 옷을 펼쳐두고 홀딱 벗은 채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소낙비였을까요? 잠시 후 비는 그쳤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밭을 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연희야, 나왔어. 원래 이 밭을 맬 예정이었던 머슴 석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규는 후다닥 달려오다가 갑자기 연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뒤돌아 달려가는 것이었지요. 왜 저러지? 이상하네. 연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물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순간 연희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 옷이 왜 저기 있지? 그제야 자신이 알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으니 석규가 다 봤겠네. 연희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규가 내 모습을 봤다니? 연희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석규는 아주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연희의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가 떠올라 아주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터라 아랫도리까지 벌떡 서버리니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었지요. 연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피하고 싶은 건 왜 이리 빨리 다가올까요? 하필이면 또 밭을 연희와 같이 김을 매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겨우 잠들었는데 다시 마주치다니 석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규는 터벅터벅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말았지요. 연희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감고 입을 벌리는데 뜨거운 입김이 훅 들어오자 물건이 발딱 서는 것이었습니다. 꽉 껴안은 채로 석규의 물건이 커져버리니 연희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물건이 제배에 닿으니 그 아래가 확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석규는 단단해진 물건을 꺼내 축축해진 구멍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밭에는 연희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렇게 노을이 지도록 석규의 단단한 물건은 연희의 깊은 곳을 헤집고 연희는 석규 품에 안겨 가녀린 숨만 헐떡거렸지요. 그날 이후 서로가 첫 경험이었던 석규와 연희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 나간다는 핑계로 밭에서 만나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했지요. 몰래 서로의 방에 들어가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에 빠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인지 김진사는 연희를 보면 심통이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손댄 거야? 젊은 여자만 보면 껌벅 죽던 김진사는 연희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전의 순수하고 맑은 느낌이 아니었지요. 분명 누군가의 손길을 탔습니다. 내가 첫 경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도대체 누가 건드린 거야? 내 누군지 확인해야겠구나. 김진사는 장보러 나가는 연희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 재수 없는 녀석을 혼내줄 작정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연희는 장에 가다가 어느 좁고 한적한 길로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웬 버려진 초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옳지.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하군. 아, 벌써부터 초막 안에서는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진사는 초막 앞에서 몸을 숙이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안에 있는 사내는 제 집머슴 석규가 아니겠습니까? 석규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연희 위에서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밑에 깔린 연희가 보였습니다. 아니 얼굴은 순수한 소녀 같은 녀석이 저리 풍만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동시에 연희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또 어찌나 야릇한지 온몸이 달아오르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감은 석규가 연희의 위로 풀썩 쓰러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보다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이후 김진사는 연희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기생집도 가보고 다른 처녀들도 만나봤지만 연희만 생각났습니다. 석규를 혼내줘야 한다는 것도 잊은 채 연희를 갖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연희야, 너는 이제부터 집안일 말고 내 옆에서 시중을 들어라. 네, 진사님. 연희는 의아했지만 진사님 말씀에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김진사 곁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느라 석규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눈치 없는 김진사는 매일 저녁 술상을 차리라고 했지요. 게다가 이날은 같이 술을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아니, 술이 이렇게 독한 거였구나. 그런데 기분은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걸까요? 연희는 김진사가 주는 술을 계속 받아 마셨습니다. 금방 술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김진사가 석규처럼 보이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순간 김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석규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김진사를 석규라 불렀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김진사는 옳다구나 하며 연희의 옷을 벗기자 드디어 연희의 흉만한 것을 마주했습니다. 얼굴을 파묻으니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지요. 김진사는 발딱선 몽둥이를 꺼내 연희의 깊은 골짜기에 푹 넣었지요. 김진사는 신나게 오르락내리락 하며 즐겼답니다. 연희는 취중에도 자지러지며 뜨거운 입김을 토해냈지요. 둘은 밤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연희에게 매일 술을 권했습니다. 취하기만 하면 자신을 석규로 착각하니 매일 연희를 맛볼 수 있었지요. 김진사는 그 어떤 여인보다 연희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연희는 여느 때처럼 김진사와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주 마시니 술이 늘었을까요? 한 병을 다 비웠는데도 정신이 말짱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진사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더니 갑자기 입을 맞춰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요. 아, 이번엔 김진사의 큰 물건이 몸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비참함에 눈을 질끈 감아 버렸지요.
김진사는 신이 나서는 몸을 흔들어 댔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눈물이 쏟아져야 할 상황에 짜릿하고 황홀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김진사의 큰 물건은 석규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황홀하고 또 황홀했지요. 그렇게 연희는 밤새 김진사 품에 안겨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맨정신으로 김진사를 경험해버린 연희는 이전에 순수했던 연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버려 석규는 무시한 채 오직 김진사의 품만 찾기 시작했지요. 매일같이 김진사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편 석규는 언젠가부터 연희가 김진사 방에 오래 머무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 음흉한 진사님이 혹시 우리 순수한 연희를 해치는 건 아닐까? 연희를 만날 틈도 주지 않으니 몰래 김진사 방을 살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규는 살금살금 김진사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는 사랑하는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창호지에 몰래 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니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김진사가 연희를 덮치려는 것이었지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동안 연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나쁜 진사를 어떻게 벌을 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라, 왜 연희가 웃고 있는 걸까요? 반항은커녕 오히려 김진사를 꽉 껴안고 올라타기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힘든 머슴 생활의 힘이 되어주던 연희가 그 맑고 순수했던 연희가 김진사 위에서 활짝 웃으며 흔드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 않았지요. 너무 놀라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마님, 석규는 갑작스러운 마님의 등장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갔습니다. 소란스러웠는지 방 안에서 김진사의 큰 목소리가 들렸지요. 밖에 누구냐? 이런. 마님은 급히 석규를 끌고 자기 방으로 달렸습니다. 가까스로 김진사 눈을 피할 수 있었지요. 석규는 마님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진사님 방을 훔쳐보다뇨? 이건 쫓겨날 짓입니다. 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님이 잔뜩 화가 나셨나 봅니다. 석규가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했는데 마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슬며시 고개를 들어보니 어라, 마님이 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지요. 내 나이가 30을 넘기고부터 진사님이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 오직 젊은 처녀들만 찾으시더구나. 마님은 가슴을 치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석규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려왔지요. 석규는 저도 모르게 조심스레 마님을 품에 안고 토닥였습니다. 마님은 많이 지쳤는지 한참을 울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온 석규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김진사 위에서 흥분해 있던 연희가 자꾸만 떠오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미웠습니다. 얼마 전부터 마주칠 때마다 가봐야 한다며 자신을 피하더니 김진사와 놀아나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연희는 사라진 게 분명했지요. 또 마님의 속사정도 알게 되었으니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고 계속 위로해 드리고 싶었지요. 사랑은 사랑으로 잊는다 했을까요? 그날 밤 석규의 마음 한편에는 마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일찍부터 석규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래.
어제는 참 고마웠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둘만 알았으면 한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날 밤 자신을 안아주던 석규의 따뜻한 품이 떠오르면서 마님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얼마 만에 안겨본 사내의 품이었던가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토닥여준 석규가 사내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설레던 그 시각 석규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전날 밤 마님을 안았던 게 생각나면서 가슴이 쿵쾅댔지요. 그때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의 볼이 발그레해지자 석규는 가까이 다가가 마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님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고 석규는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입맞춤에 석규는 마님을 눕히고 조심스레 위에 올라탔지요. 물건은 아까부터 단단해져 있었답니다. 마님과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나도 연희처럼 변하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석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해진 물건을 꺼내 마님의 깊은 곳에 쏙 밀어 넣었지요. 마님의 입에서는 자지러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렇게 둘은 아침부터 방안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같은 처지인데다 심성도 고운 게 참 닮아 있었지요. 둘이 힘을 합쳐 진사님과 연희에게 복수할까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터라 복수하는 법을 몰랐지요. 그저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연희와 김진사는 잊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려 노력했지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석규와 마님은 어느덧 서로 없이는 못 사는 사이가 되었지요. 마님은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맑게 웃었고 석규는 그런 마님을 사랑스러워했습니다. 둘의 매일은 무척 행복했지요. 연희와 김진사도 그들 나름대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진사가 앓더니 결국 병상에 눕고 만 것이었지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요? 연희의 세욕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김진사는 하루 종일 연희를 올라탔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김진사의 몸이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운이 다 빠져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진 것이었지요. 살이 다 빠지고 남의 도움 없이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연희는 김진사가 힘을 쓰지 못하자 바로 다른 사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간 못했더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양심도 없이 연희는 석규를 찾아갔습니다. 석규야, 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저 늙은이한테 억지로 당한 게 계속 떠올라서 죽고 싶을 지경이야. 연희는 석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김진사가 자신을 억지로 범했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석규는 한참을 바라보다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설마 연희가 마음을 바꾼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석규가 눈을 질끈 감더니 연희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이었지요. 넌 끝까지 나를 속이는구나. 다신 찾아오지 마라. 석규는 얼어붙은 연희를 뒤로 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망가진 연희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뺨을 세게 때렸으니 그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기 바랐지요. 하지만 연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뺨을 맞아도 변하지 않았지요. 연희는 집안의 모든 머슴을 찾아갔지만 이미 김진사와의 일이 소문난 상태였기에 머슴들은 쫓겨날까 두려워 연희를 거절했습니다. 연희는 안달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지요.
병든 김진사를 찾아가 물건을 쥐고 흔드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물건은 단단해질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이걸 어찌 한답니까? 답답해진 연희는 소리를 지르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옆집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계시나요? 어라, 너는 김진사 댁연이 아니더냐? 연희가 들어간 옆집은 그간 김진사 수발을 들면서 자주 봤던 김진사의 벗, 박찬봉 댁이었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겠거니와 마주칠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던 게 기억나 박찬봉을 찾아간 것이었지요. 연희는 왜 왔냐고 묻는 박찬봉을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었습니다. 박찬봉은 한번 맛보고 싶었던 연희가 제 스스로 옷을 벗으니 좋아했지요. 마침 부인도 장을 보러 나갔으니 금방 끝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희와 박찬봉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황홀한지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아래에서는 물이 쏟아져 이불을 흠뻑 적셔버렸지요. 아, 박찬봉 부인이 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둘은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은 더 격해지는 것이었지요. 마당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던 그때 결국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부인은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웬 어린 년 하나가 남편 위에 올라타서는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부인은 연희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박찬봉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워낙 불같은 성격이었던 부인이었는데 다른 여자와 정을 나누는 걸 들키다니 속된 말로 그냥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연희를 한참 때리더니 다시 머리채를 잡고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연희는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지만 박찬봉과 연희가 간통했다고 관하에 고발했고 둘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웬일인지 박찬봉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돈이 많았던 박찬봉은 관아의 뒷돈을 주고 연희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운 것이었지요. 연희는 땅을 치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희는 멍석에 말려 사람들에게 얻어맞아 끔찍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요.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도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과 석규는 둘의 최후의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서로가 곁에 있어 금방 힘을 낼 수 있었지요.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복수하려 들지 말라. 강가에 앉아 가만히 강물을 바라보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또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요. 마님과 석규는 자신들을 버린 김진사와 연희에게 복수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행복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마님과 석규는 매일이 행복해졌고 김진사와 연희는 스스로 망가져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